기본적으로 그 상반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승 반전할 수 있는 뭐 이런 흐름은 하반기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톤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올해 지난해 대비 이제 좀 레벨 다운된 박스권이 하반기에 반등하더라도 이어질 걸로 보는데 반등한다고 전고점 갱신하고 이렇게 막 날아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금리 인상도 이제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주식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하나둘 이제 풀려가면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아주 뭐 격한 흐름,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강한 반등 나왔던 그런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강한 인플레이션 흐름이 상반기 중에는 이제 피크아웃 할 겁니다. 저희 이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까지 치솟았는데 이후에 나오는 수치들은 전년 동월 대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섰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적어도 YOY로는 8.5%보다는 낮은 숫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물가 자체가 올라있는 레벨이 다시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페드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이런 많이 풀어놨던 그런 완화적 통화 정책들이 그런 걸 거두는 쪽으로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전반적인 올해 스탠스는 좀 보수적으로 취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좀 계속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뉴스에 보면은 나스닥 7주 연속 하락, 막 닷컴 버블 붕괴 때가 연상된다. 네네네. 그리고 뭐 S&P 520여 년의 최장기간 내림세 아직도 바다가 아니다 막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더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반기 때까지도 더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는 좀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상반기 중에는 좀 제한된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막 더 빠진다, 더 망가진다,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침체 반영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경기 침체는 이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더 나가서 1년 이상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가중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반기에도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네네네. 그러면 부장님 과거에 좀 이런 막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거와 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좀 지금처럼 비슷한 분위기에 좀 휩싸였던 적 그런 때가 좀 있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이제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 게 지금 금융위기 가까웠던 금융위기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든지 각 위기를 이제 만들어냈던 그런 트리거들 원인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이후 이제 거대했던 양적 완화 물결이 있었어요. 저희 이번 커다란 버블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각국 정부가 누구나 자신 있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자연재해급으로 주어졌었고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대응들을 신속하게 했고 이제는 그 돈들을 걷어들이는 구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버블이 거대하게 부동산에 꼈었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특정한 지역 이런 데 이제 버블이 몰렸다가 꺼지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화시키는 유동성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서 경기를 막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김효진 연구원께서 이제 또 재밌는 코멘트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미국의 소비가 망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임금이 한 15% 정도 코로나 전 대비 올랐었는데 이후 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 늘어난 소득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은행에다 꽂아서 이제 대출해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지원금을 각 가게에 직접 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받아놨던 자금들 이런 것들 초과 저축되어 있는 뭐 2.5조 달러 규모 남아있는 돈들 목돈과 늘어나 있는 인컴 현금 흐름 자체가 같이 결합을 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미국의 소비는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현재 늘어나 있는 소비 자체가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소비 지출 규모 자체가 여기서 더 크게 막 늘어나긴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당장 소비가 크게 침체가 돼서 경기가 이제 나락으로 가는 이런 일들은 조금 현실성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전일 미국 장이 이제 크게 빠졌는데 스냅이라고 하는 이제 광고 업체 매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열어는 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산 시장에 아주 거대한 충격으로 휘몰아쳐서 끝까지 이것을 이제 보내버릴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판단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저희 경기 침체 선반영할 때 그때 그 트리거로 작용했던 요인들, 러시아의 전쟁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든가 그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았던 부분,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롯해서 공급 충격이 아직 완화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되어 가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한 트리거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주 큰 위기를 상정을 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조금 편향된 생각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게 좀 앞으로의 그런 위험 요소를 열어둔다라는 거는 예를 네네네. 들면 지금 조금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네네. 뭐 다투입은 아니더라도 분할적으로는 조금씩 매수를 네네. 해도 괜찮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금리 인상 이제 와중에도 네. 이제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정부라든지 각국 정부들이 충분히 과거 사례들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고 네. 또 기민하게 정책 대응을 펼칠 수 있는 룸을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그냥 다 현금 이런 것보다는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네. 충분히 합리적인 접근과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조금 궁금한 게 네네. 이렇게 부장님께서는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보고 계신데 네. 뭐 그 언론에 보면은 네네. 그 뭐 미국의 뭐 월가의 대가들이라고 막 언급하면서 그렇고 막 그런 분들 네네네네. 보면 뭐 3,300, 3,000 네네. 닷컴 버블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네네. 쏟아붓잖아요.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누구나 다 어떤 네. 시각이든 견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에 따른 이제 성과를 미래 어느 시점에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전략들을 짜는 거니까 어떤 발언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숫자를 보든 어떤 지표를 보든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주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에 답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은 이제 참고 자료로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나 투자 철학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충분한 성과도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즘에 또 보면은 언론에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네네. 앞으로 이제 그 계속 좀 도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올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큰 충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 해소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부장님 만약에 지금 네. 이제 현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네네네. 조금씩 이제 섹터를 네네. 담아간다고 했을 때 네. 좀 어떤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까요? 섹터는 아까도 이제 제가 주가는 이익 함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이제 그 뉴스 플로우 따라가는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보다는
펀더멘털 자체가 간간한 쪽에 집중하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게 앞으로 더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공감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섹터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이제 썰물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용복을 잘 갖춰 입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부채와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금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고 기업 선정까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섹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쪽은 현재로서는 전기차 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 와, 그 전기차 이것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전기차도 좀 괜찮게 보시는 거고, 네. 특히 이제 뭐 전기차 하면은 이제 테슬라가 좀 연상이 되긴 하는데, 테슬라도 네네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가격대가 조금 뭐 매력적일 정도로 지금 600불대까지 내려온 걸로. 네네네.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섹터에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관련 그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어요. 시장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기업들은 오히려 전고점에 근처에까지 가 있고, 하다못해 셀 업체들조차도 주가 하락기에서 잘 그 레벨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뜨고 있는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테슬라 외의 다른 기업들조차도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인 선전을 포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체인에서 가장 수혜받는 기업들이 한국에 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미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간다면, 거기서 당연히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빠진 것도 이제 상해 공장 가동이 오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판매 전망치가 뭐 140만 대에서 120만 대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 쇼티지가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공장에까지도 생산 차질을 빚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락을 했는데, 향후에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아무래도 공급 쇼티지는 해소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본격화되고 있는 거대한 미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해소됐을 때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 가능성, 그리고 그 전망치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완성차 업체들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장비 소재 업체들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가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는요. 네. 그런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좀 그 공포 때문에 이렇게 좀 매도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펀더멘털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있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만 대 판매 전망치가 지금 120만 대까지 내려와 있고, 추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영향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2035년까지 제로 탄소, 제로 카본 정책을 지금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기차 침투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테슬라와 같은 그 선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커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간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단기적인 회수는 오히려 그 매수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변수 요인들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그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훼손된 펀더멘털과 그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외부 변수의 요인들이 이것도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일시적인 악재들은 굉장히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테슬라의 그 1등 지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전기차에 가고자 하는 길은 저는 하나의 가전제품처럼 이렇게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건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중앙에서 처리를 해서 해당되는 그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구동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테슬라만의 기술은 향후에도 아마 지금 기존에 있던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이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0년 내에는. 그렇게 보면 이런 기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좀 네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이번에 네. 그 미국에다가 30만 대 규모의 이제 공장을 직접 세우고 진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공급 쇼티지 영향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차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 나와 있는 그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퀄리티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의 그 한계는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머지 뭐 폭스바겐이 됐든 아니면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다 마찬가지 한동안 겪어야만 하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어차피 성장하는 산업이고 소비자들의 그 선택이 한 곳으로만 갈 수는 없는 상황임을 감안을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 이제 테슬라 이렇게 좀 세계 1등 주식 이렇게 미국에 좀 주로 있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미 투자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또 그만큼 국내 주식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죠. 그래서 예. 국내 주식에서 진짜 답답한 거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정말 답답하잖아요. 한 1년 6개월 동안.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도 좀 하반기로 갈수록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네네.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